다 해서 99,000원입니다. 카드 여기 넣어주세요. 아니 이딴 쓰레기 같은 옷 사서 뭐 하겠다고. 여보, 내 지갑 봤어? 이게 또 지가 안 사려고 수작 부리네? 니네 애미애비 사주는 건데 이건 네가 사?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 부모님 것도 같이 사는 거야. 죄송한데 차에서 지갑 좀 가져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그렇게 지갑을 가지러 떠나는 여자. 남자는 뭐가 그리 불만인지 잠시 후 차에도 없네. 그냥 삼성페이로 결제할게요. 진짜 지갑이 없었나 봅니다. 여보, 얼른 가자. 부모님들 기다리시겠다. 늦었잖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싫어, 난 안 갈 거야. 여보, 오늘 찾아뵙기로 했잖아. 날이 좀 추워서 보온 바지 사드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럼 빨리 고르던가. 기다리는 거 뻔히 아는 사람이 쇼핑을 1시간을 해? 겨우 3시밖에 안 됐는데 같이 저녁 먹으면 되잖아. 정 늦으면 부모님 댁에서 자고 가자. 그렇게 가고 싶으면 네 혼자 가. 진짜 혼자 가려는 순간 이 여편네가 미쳤나? 네 혼자 가면 내 저녁밥은 누가 챙긴다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지? 당신 애초에 안 가고 싶었던 거지? 맨날 멍청한 소리만 짓거리더니 오랜만에 똑똑한 소리 했네. 그 냄새나는 총구석에 뭐가 좋다고 빌빌 기어가? 총구석이라니, 우리 부모님이잖아. 이딴 싸구려 옷 사줄 거면 돈으로 그냥 줘. 가서 차나 좀 빼. 가만히 지켜보던 사장님이 한마디 거듭니다. 두 분 부부시죠? 네, 근데요? 부부같이 안 보여서요. 저희 매장에 오는 부부들은 다들 웃으면서 다정하게 다니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그리고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다정은 무슨 다정? 맨날 총구석에서 지네 애미애비나 생각하고 지겨워 죽겠어 그냥. 손님, 주제 넘은 말일 수는 있지만 잠깐 제 얘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뭔데요? 저도 젊었을 적에 바쁘다. 멀다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가면서 명절 때만 잠깐 얼굴 비치고 부모님 늙는 모습 제대로 보지도 못했죠. 지금은 돌아가신 지 20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돼서요. 남자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듯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처가 댁에 가는 게 너무 귀찮고 힘들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내분은 적어도 저처럼 후회하며 살 것 같지 않네요. 잠깐 짜증 좀 부린 거예요. 같이 갈 겁니다. 아내분께 잘하세요. 당신 부모님까지 챙기는 게 마음씨가 아주 고운 분인데 뭐가 그렇게 짜증난다고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그때 아내가 돌아옵니다. 여보, 차 빼놨어. 운전은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운전할게. 내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미안해. 부모님 좋아하시는 과일 사서 같이 가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부모님이 계실 때 더 잘해야 된다 생각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엄마, 나왔어? 빚쟁이 마냥 건방지게 들어오는 막내. 이번에 한남동에 집 샀다면서? 우리 주려고? 아들, 너무 서두르지 말고 일단 자리 앉아봐. 그때 첫째가 회사에 들어옵니다. 어머니, 우리 아들, 오랜만이네. 얼른 앉아. 이거지는 왜 부른 거야? 형한테 거지라뇨? 그런데 아무 말 못하는데 아주버님, 여기 앉으세요. 그 순간 막내가 형을 걸어 넘어뜨립니다. 당신, 이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크크, 꼴 좋다. 그러니까 여길 왜 기어들어와? 가족한테 뭐 하는 거예요, 당신? 누가 가족이야? 난 저런 무능한 거지랑 가족 아닌데.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동생아, 내가 지금 어려워졌지만 너만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 거지 맞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너 차도 사주고 신혼집도 구해준 건 기억 안 나니? 너 뒷바라지 한다고 신용대출까지 받고 대출금 연체돼서 신용불량자가 됐어. 세상 사람이 다 내게 손가락질해도 적어도 너만큼은 날 무시하면 안 되지. 갚지도 못할 빚을 누가 그렇게 받으래. 신용불량자 된 건 네 책임이지. 어디서 피해자 행세야? 은혜를 모르는 막내. 할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지만 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형부, 저는 형부가 그 집을 사주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뭐? 몰랐다고? 내가 왜 돈이 없는 줄 알아?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면서 가족한테 간이고 쓸개고 다 퍼줬어. 내가 왜 명절 때 못 간 줄 알아? 돈이 없어서 빈손으로 와서 니들 실망시킬까 봐. 근데 어떻게 니들이 나한테 이래? 조용히 안 해. 이게 네 집 안방인 줄 알아? 어디서 막 고함 지르고 난리야. 당장 그만 안 둬? 보다 못한 엄마가 한 소리 합니다. 너 형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은혜를 입었으면 고마워할 줄 아는 게 사람돌이야. 아들아, 이건 예전에 엄마 사업 힘들 때 네가 빌려줬던 돈이다. 이자까지 두둑히 넣어 갚을게. 그리고 우리 회사에 사람이 부족하니 너도 와서 같이 일 도와라. 엄마, 이런 무능력한 놈을 어디다 써요? 낙하산 두면 회사 이미지만 나빠져요. 입 닥치지 못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형이 동생을 위해 돈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건 다 자업자득이죠. 끝까지 정신 못 차리는구나. 이 철부지 같은 놈. 너 같은 걸 회사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내가 바보다. 당장 나가라. 넌 해고다. 여러분, 저는 가족을 모른 채 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식에게 회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100번 잘했다 생각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님, 어머니, 여긴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그 꼬라지는 뭐예요? 어디 도망 다녀요? 처남,
미안한데 너희 집에서 며칠만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에이, 무슨 말씀을.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선물 가지고 오셨어요? 선물은 못 가져왔어. 사실은 내가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거든. 공장에 불이 나서 회사가 망했어. 네, 농담이죠. 형님 그 큰 공장이 하루아침에 망할 리가 없잖아요. 나도 믿기지가 않아. 거래처 대금만 200억인데 회사 망하니까 연대보증으로 다 내 빚이 됐다. 형님, 그런데 우리 집은 좁아서 머물 곳이 없는데요. 김서방, 그래도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니? 며칠만이야. 곤란해하는 처남. 일단 집에 올라가서 와이프랑 상의해볼게요. 그래, 그럼 우리도 같이 올라가자. 아, 저 혼자 올라갈게요. 집이 2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요. 황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가는데 자기야, 큰일 났어.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오셨어. 왜 올라오라고 안 했어? 아, 이번에는 뭐 사왔대? 오빠 파리 출장 간다고 해서 면세점에서 버킨백 사오라고 했는데 가져왔어. 버킨백이고 나발이고 갑자기 우리 집에서 살겠대. 당연히 오라고 해야지. 오빠 데리고 쇼핑몰 가서 로이비통 2천만 원어치 사야겠다.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공장에 불이 나서 회사 완전히 망했대. 빚쟁이들 피하러 우리 집으로 온 거야. 뭐 말도 안 돼. 어떻게 하루아침에? 당신, 우리 집에 빚쟁이들 오면 우리 집도 압류될 수 있어. 이 집 형님 명의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집에 들이면 안 돼. 알겠어? 응, 알겠어. 그때 오빠와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동생, 오랜만이야. 그런데 엘리베이터 멀쩡하던데. 형님,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좁아서 살 곳도 없고 빚쟁이들 때문에 저희까지 쫓길 수는 없어요. 이 집 내가 사준 거잖아. 차도 내가 사줬고. 너희 이럴 거야? 사준 게 뭐 어때서? 돈 좀 벌면 동생한테도 당연히 해줘야지. 그리고 누가 그렇게 빚을 지래? 괜히 우리까지 피해가게 하지 마. 애야, 네 오빠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럴 수 있니? 솔직히 돈 있을 땐 좋았는데 빚쟁이면 필요 없어. 둘 다 빚쟁이들 올라오기 전에 얼른 꺼져. 바로 그 순간 사장님, 이번에 거래가 잘 마무리되어 잔금 2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뭐? 사실은 이랬습니다. 아들아, 어디 가니? 이번에 거래 잘 마무리되어서 돈 좀 받았어요. 동생 주려고요. 아들아, 네 동생 부부는 하는 일도 없이 네가 주는 돈으로만 살지 않니? 그냥 주지 말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 테스트요? 네가 망했다고 해봐. 진심을 알게 될 거야. 모든 것이 오빠와 어머니의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오빠 회사 안 망했었네? 형님, 방금 말은 다 농담이었어요. 이해하시죠? 농담? 이런 재미없는 농담을 해? 너희 진심 똑똑히 봤다. 이 가방에는 너희들에게 줄 돈이 있었는데 이젠 필요 없겠네. 어머니 가요. 돈 앞에서 가족도 버리는 여동생 부부와 절연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빠, 나 차 사주세요. 갑자기 회사에 들이닥쳐 차를 사달라는 딸, 대체 무슨 일일까요? 나 이번에 대기업 취직했어요. 기념으로 외제차 한 대는 사줄 수 있죠? 잠시 고민하던 아빠는 그래, 우리 딸 취직했다니 대견하구나. 여기 1억 원 원하는 차로 사. 감사 인사도 없이 호련히 떠나버리는 딸. 당신, 저 기생충 같은 년이 뭐가 이쁘다고 잘해줘요. 죽은 마누라 얼굴이 아직도 아른거려? 아빠가 딸한테 차 한 대 사주는 게 뭐가 어때서? 당신 딸이겠지. 내 눈엔 당신을 ATM으로 생각하는 버러지로 보인다고. 얼마 후 아빠, 제 남자친구 민수예요. 내년에 결혼하려고요. 그래. 잘 됐구나. 근데 아빠, 전세로 신혼 시작하면 창피하잖아요. 아파트 하나만 사주세요. 3억이면 돼요. 3억? 딸아, 그건 너무. 아빠, 나 결혼 안 할래요. 겨우 3억도 못 해주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쯤 되면 거의 협박인데요. 알았어. 아빠가 보태줄게. 진짜요? 아빠가 최고야. 사랑해요. 그렇게 이번에도 돈만 가지고 호련히 떠나는 딸. 저 건방진 년이 차에 집까지. 다음에는 빌딩 한 채 사달라고 하겠어. 당신, 우리 딸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 당연하지. 저 년한테 퍼주는 돈으로 명품백 몇 개를 사겠다. 이번에 김 사장이랑 거래 잘 마무리되면 당신도 사줄게.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뭐? 김 사장이 돈 받고 날랐다고? 네, 사장님. 어제부터 연락 두절입니다. 이럴 수가. 김 사장만 믿고 20억을 맡겼는데. 전화기를 붙잡고 사방팔방 연락해보지만 아무도 받지 않습니다. 그때 새엄마가 들어옵니다. 당신, 나도 3억만 빌려줘. 3억? 지금 회사가 망할 지경인데. 뭐? 딸년한테는 수십억 갖다 바치더니 나한테는 아까워? 여보, 그게 아니라 지금 정말 돈이 없어서. 됐어. 당신 그 기생충 딸년한테 쪽쪽 빨아먹히면서 거지로 살아. 솔직히 말할까? 나 처음부터 당신 사랑한 적 없어. 돈이 좋아서 참고 산 거야. 근데 이제 돈도 없어? 그럼 당신 차라도 가져갈 거니까 비켜. 그렇게 차 키를 들고 나가려는 새엄마. 그때 딸이 나타나는데 그 더러운 손 치우세요. 당신 돈 한 푼 안 들어간 차에 손 떼지 마시죠? 아니면 절도죄로 고소당하고 싶으세요? 여자는 찍소리도 못합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밖에서 다 들었어요. 자, 이 카드에 20억 들어있어요. 전부 쓰세요. 뭐? 딸아,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저 사실 차도 안 샀고 결혼도 거짓말이에요. 아빠가 어릴 때부터 주신 돈과 알바하면서 열심히 모았어요. 그간 엄마 없이 저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건 아빠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에요. 딸의 효심이 기특하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비켜. 여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비서 주제에 감히 길을 막아? 김 비서, 무슨 일이야? 사장님, 이분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왔어요. 괜찮아. 내려가서 일 봐. 누군데 남의 회사에서 깽판 치는 걸까요? 신우이, 어머님, 저희 회사에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며느라, 우리 딸을 이 회사 부장으로 꽂아주겠다며 왜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 거냐? 제가 언제요? 입사 지원서 넣고 지원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했죠. 가족이라고 마음대로 채용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그리고 사회 경험도 없는 애를 어떻게 부장으로 넣어요? 내가 뭐 여기 와서 놀겠대? 열심히 일하겠다고. 내가 중졸이지만 편의점 알바 3개월에 초등학교 때는 반장, 중학교 때는 밴드 부장도 했어. 나 같은 인재를 안 뽑아? 나 이 회사 부장이라고 소개팅도 몇 개를 잡았는데. 남들은 초중고에 대학까지 16년 공부하고 20년 일해야만 얻는 자리를 노력 없이 얻겠다고? 내가 똑똑히 말해주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잘난 척 좀 그만해. 우리 오빠 없었으면 진작 망했을걸? 훈수질 그만하고 내일 소개팅 나가게 명함이나 만들어줘. 내가 2번 얘기 안 한다. 오늘부터 이 회사 영업팀 부장은 김민정이야. 허튼 소리 하면 당장 이혼시킬 거야. 알겠어? 말도 안 되게 뻔뻔한데요. 그 사람 불러봐요. 진짜 이혼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뭔 배짱이야. 어디서 여장부 행세야? 웃기지도 않네 진짜. 그리고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로이비통 2억 원 결제한 거 너지? 너 이거 횡령인 거 알아? 횡령? 가족끼리 돈 쓰는 걸 횡령이라고? 이 망할 기집애가? 그래 그 횡령인지 뭔지 하면 뭐 어때서. 이 회사 돈이 내 돈 아니냐고. 진짜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될지 막막하네요. 마지막으로 기회 준다. 우리 딸 꽂아줄 거야 말 거야? 저도 2번 말 안 해요. 우리 회사에 낙하사는 없어요. 요망한 년이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우리 아들 앞에서 똑같이 말할 수 있나 보자. 그렇게 오빠를 부르는 신우이. 오빠는 누구 편을 들까요? 잠시 후 한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오빠 왔어? 네 비서는 뭔데 여기를 와? 내 소중한 직원이야. 시끄럽고 내 동생이 고작 이런 회사 부장하겠다는데 그것도 못 꽂아줘? 네 동생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 없어. 자격? 나 운전면허 자격도 있는데. 너 자꾸 이렇게 굴면 이 회사랑 거래처 계약 다 끊어버릴 거야. 동생아, 앞으로 로이비통은 이 카드로 사. 법인카드를 준 게 너였구나. 네가 동생 다 망쳐놓은 거야 알아? 그리고 뭐 거래처 끊겠다고? 우리 거래처 500개야. 끊으면 너만 아쉽지. 너 말 다 했어? 됐고 이혼 서류 준비해놔. 그리고 이제 가족 아니니까 법인카드 쓴 거? 횡령 아니고 절도야.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깜빵 갈 준비나 해둬. 여러분,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좀먹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여자의 선택이 현명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기 내 돈 갖고 왔어? 자기야, 나 파산했어. 뭐라고요? 파산이요? 모르겠어. 나 지금 완전 멘붕이야. 우리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일인지. 거짓말 치지 마요. 당신 회사 기업가치 2천억이잖아요? 우리 직원 한 놈이 회사 돈으로 비트코인을 넣었다가. 네? 비트코인이요? 자기야, 우리 집 사는 건 좀 미루자. 내가 꼭 그 사기꾼 놈 찾아서 돈 찾아올게. 당신 강남에 있던 도레미안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살면 되잖아요. 그거 전세금 마련 못해서 경매 넘어갔어. 그럼 당신 차는요? 그 차로 친구들이랑 드라이브 가기로 했는데? 그것도 팔았어. 요즘 지하철 타고 다녀 택시비도 없어서. 당신 명품이랑 시계, 옷들은요? 당근에 다 헐값에 팔아버렸어. 남은 돈은 다 연대보증 빚 때문에 압류당했고 지금 우리 딸아이 학비도 못 댈 지경이야. 이럴 수가. 자기, 난 이제 자기밖에 안 남았어. 결혼 앞두고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 염치 없지만 한 번만 더 날 믿어줄 수 있겠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미쳤어요? 알고 다 아는 사람끼리 사랑 타령은 집안끼리 맞춰서 하는 결혼인데 순정 만화 주인공도 아니고. 난 거지 남편 부양할 생각 없으니까 당신 알아서 해. 자기야! 아 맞다. 중요한 걸 깜빡했네. 헤어지기 전에 우리 정산할 게 남았죠. 무슨 정산? 난 당신한테 빌린 돈 없는데? 당신은 늙었고 난 시집 정년기 3년을 당신에게 바쳤어요. 잃어버린 청춘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죠. 1년에 3억 원씩 할인해서 10억 원만 주세요. 뭐? 너 계산 어떻게 한 거야? 1년에 3억 원이면 3년이면 9억인데. 아 됐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지금 이 꼬라지가 됐는데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진짜 보자 하니까 네가 직원 잘못 둬서 그렇게 된 걸 어쩌라고. 안 그래도 내 딸도 아닌 거 키우는 거 짜증나 죽겠는데 오히려 잘 됐네. 너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당신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카페도 차려주고 1년에 10억 원은 넘게 썼는데 정작 내가 힘들어지니까 단물 다 뽑고 버리려고 하고 있네? 그럼 애 딸린 남자를 나 같은 여자가 뭐하러 만나겠어? 아 그리고 그 로이비통 벨트랑 구두 내가 쿠팡에서 3만 원 주고 산 거니까 내놔. 남자는 짝퉁인 걸 알긴 했을까요? 됐어? 이제 만족해? 뭘 잘했다고 큰소리쳐. 뒷사대기 올려붙이고 싶은데 참아줄게. 10억 차용증 쓸 테니까 법정에서 봐. 그때 누군가 오는데 사장님, 이번에 쿠팡그룹과 계약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계약금 200억 원 먼저 들어왔어요. 당신 파산한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랬습니다. 아빠, 어디 가세요? 아, 민정이가 집 사달라고 해서 돈 뽑아가는 길이야. 그 아줌마 좀 이상해요. 아빠보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아빠, 이 돈은 일단 져주시고 돈 없다고 해보세요. 진짜 사랑한다면 돈이 없어도 아빠와 결혼할 거예요. 모든 것은 딸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파산 안 했지. 이런 유치한 거짓말에 네 본색이 다 드러났네. 자기야, 나도 거짓말이었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 작작 좀 해. 네가 처음부터 노린 건 내 재산이잖아. 내가 사준 차랑 집 다 가져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여러분, 저는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100번 옳다고 생각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한 남자가 급히 집에 들어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뭔 일인데 이렇게 산통을 다 깨는 거냐? 서울집 인테리어 거의 끝났죠? 근데 왜? 장인 어른, 조카 민혁이 있잖아요. 인테리어 끝나면 걔가 거기 살겠대요. 뭐? 민혁이가 갑자기? 네, 갑자기 전화 와서 통보하더니 이사 날짜까지 잡아놨대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니네는 뭐라고 했는데? 아시잖아요. 민혁이가 그렇게 막 나가는 이유. 일단 상의해보겠다 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그 집은 너희가 몇 년을 고생해서 산 건데 이제 막 인테리어 끝나서 이사 가려는 판에 그런 소리를 했다고? 그때 사촌동생 부부가 찾아옵니다. 민혁아, 재수씨 왔구나. 빈손으로 오지. 왜 이런 걸 들고 왔어? 형님, 그때 말씀드렸던 건요? 애들아, 안에 들어와서 이야기하거라. 일단 왔으니까 집으로 들여보내는데 눈치를 보는 가족들. 민혁아, 그 집은 공사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페인트 냄새가 너무 심해. 형님, 저희 같은 시골 사람들한테 그 정도는 문제도 아닙니다. 월세만 아낄 수 있다면요. 그래도 우리도 생각할 시간을 줘. 형님, 일단 비밀번호부터 알려주세요. 이사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완전히 막무가내인데요? 형님, 자꾸 인색하게 그러실 거예요? 이러면 서운합니다. 형님 사업 말아 드시고 길바닥에 나 앉으려는 거 우리 아버지가 5억 원 주셔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덕분에 서울 자가도 마련하고요. 막 나가는 이유가 있었군요. 그러게요. 힘들 때만 가족 찾고 정작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나 몰라라 하시네요. 사내 대장부가 그릇이 콩알만 하네. 그건 작은 아버지께 너무 감사하지. 그런데 그 빚은 갚고 있고 심지어 너희 차도 사줬잖니? 아, 진짜 좋은 말로 하니까 말을 못 알아 처먹네. 돌려 말하기 힘드네요. 그냥 나가세요. 참다 못한 아내가 한마디 합니다. 이것들이 보자 하니까 누구 보고 집을 나가라 말라야? 니들이 돈 빌려줬어? 형수님 제정신이에요? 어디서 큰 소리야? 내 아내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긴 내가 내 돈으로 떳떳하게 산 집이야.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형님, 이거 다 아버지께 말씀드릴 겁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그렇게 집을 나가는데 속 좁게 들고 온 선물도 가지고 나갑니다. 아들아, 아직 빚이 남아있잖니? 쟤네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당장 남은 돈으로 빚부터 갚을게요. 앞으로 저 가족이랑은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은혜는 갚아도 부당한 요구는 들어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제대로 대처했다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며느라, 일어나봐. 예고 없이 회사에 쳐들어온 시어머니. 어머니, 여보, 어쩐 일이세요? 어서 앉으세요. 한가하게 앉을 시간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너희 이제 결혼했잖아. 내가 며칠 동안 우리 집안 일가 친척들 모아서 며느리 규칙서라는 것을 만들었다. 며느리 규칙서요? 조항이 10개 넘는데 하나하나 똑바로 외워놔라. 이해했으면 여기 서명하고.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는 며느리. 첫 번째, 이제 결혼했으니 네 모든 재산 다 내 아들 명의로 이전해라. 근데 주택 대출이나 자동차 대출 이런 빚은 네가 알아서 책임지고. 둘째, 예전에 준 예물 한 푼도 빠짐없이 다 돌려줘. 내가 아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왜 며느리한테 예물을 줘야 돼? 셋째, 우리 아들이 전처와 낳은 아들 셋. 얘들한테 매달 500만 원씩 용돈 줘야 돼. 그리고 애들 크면 집도 한 채씩 사주고. 넷째, 아빠 빼고 남자 연락처는 모조리 삭제해. 여자가 됐으면 정조를 지켜야지. 근데 어머니, 제 폰에 있는 건 중요한 거래처 사장님들인데요. 남자 없으면 사업 못해. 입 다물고 고분고분하게 따라. 갈수록 막장인데요? 다섯째, 네 월급이랑 회사 수입 전부 우리 아들 통장으로 넣어. 대신 한 달에 5만 원 생활비는 줄게. 엄마, 5만 원도 많아요. 옆편 내가 집 밖에서 돈을 어디 쓴다고요? 한 달에 10,000원만 줘요. 그래, 우리 아들 말이 맞다. 10,000원으로 바꾸자. 10,000원으로는 밥 한 끼도 못 사 먹는데요. 여섯째, 우리 아들 시중 잘 들어야 해. 먹을 것 마실 것 전부 다 갖다 바쳐. 일곱째, 네 부모님은 절대 여기 와서 살면 안 된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모셔와야죠. 니네 부모님은 이제 얼마 안 남은 늙은이들 아니냐. 정 오고 싶으면 우리 집 화장실이 있으니 언제든 오라 그래. 엄마 역시 배려심이 깊어. 여덟 번째, 우리 아들 밖에 나가 있을 때 귀찮게 연락하지 마. 가끔 업무상 유흥업소도 가고 그러는 건데 마누라가 시비 걸면 되겠어. 엄마, 9번째 조항은 제가 말할게요. 매일 퇴근하면 나한테 핸드폰 검사 맡아. 근데 내 건 보지 마. 남자가 프라이버시가 있지. 암 그렇지. 남편을 하늘같이 받들어야지. 10번째 조항이야. 우리 아들 전처가 당분간 집에 머물 거야. 우리 손자들이 엄마가 필요한데 당연히 집을 내어줘야지. 기가 차네요. 또 있나요? 당연하지. 너 애 낳고 산후조리는 너네 엄마 보고 하라고 해라. 난 그런 귀찮은 일 안 한다. 그럼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건 너네 엄마나 하는 거야. 아, 그리고 네 엄마 올 때 꼭 제대로 씻고 오라고 해라. 놓친 내가 냄새가 역해서 같이 못 있겠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던 며느리 드디어 입을 여는데. 어머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으로 이딴 걸 만들어 온 거예요? 너 그게 무슨 말이냐?
뭐라고 하나 궁금해서 끝까지 들었더만 어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걸 갖고 오셨어요? 여기 사인할 바에는 싱글맘으로 살겠어요. 이렇게 애 낳기 전에 두 분의 인성을 봐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당신 엄마나 졸졸 따라다니면서 마마보이도 아니고 참 꼴보기 좋다 사내 새끼가. 둘 다 나가요. 너 두고 보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을 받아들일 바에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은 걸까요? 며느리가 100번 옳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